나이가 들수록 기억에 작은 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두고도 한참 뒤에 떠오르거나 익숙한 이름이 쉽게 생각나지 않을 때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걸까? 하는 걱정이 스며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은 대부분 정확한 정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기억력이 흔들릴 때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변화는 신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막연한 걱정을 조금 걷어내고 우리 뇌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점을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실천하면 도움이 되는지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보다는 이해가, 막연함보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이 괜찮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작은 깜빡임에도 걱정을 크게 키우곤 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위험 수치가 높다고 나오면 일상생활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치매 환자처럼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은 검사 수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영자님은 검진에서 치매 위험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보면 독서도 즐기고 약속도 정확히 챙기며 또래보다 훨씬 안정된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69세 오성자님은 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집에서는 같은 물건을 반복 구매하고 약속을 되풀이해서 잊어버리면서 가족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이 두 사례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검사 결과보다 더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일상 속 변화입니다. 기억력은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 깜빡임이 반복되는지,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됐는지, 스트레스나 피로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흔들릴 때는 걱정부터 하기보다 최근의 생활 패턴과 감정 상태, 스트레스 정도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두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기억이 자꾸 흔들린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한 검사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의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활 패턴이 조금만 달라져도 머리가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상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실수하는지, 반복되는 상황이 있는지, 피곤할 때 심해지는지 기록해 보면 기억력 문제의 원인이 단순한 피로인지 스트레스인지 혹은 관리가 필요한 신호인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느끼면 그 즉시 최악의 가능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생활 환경과 감정 상태를 조금만 조정해도 호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숫자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컨디션과 수면, 스트레스, 식습관, 움직임 등에 따라 널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도 기억력 자체의 수치보다 변화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이란 특정 순간의 점수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만든 패턴입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최근 내 생활 리듬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불안을 줄이고 기억력 문제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기능은 누구에게나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방향으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조절을 통해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뇌를 떠올리면 신경세포가 먼저 생각나지만 그 옆에서 묵묵히 뇌를 돌보는 세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별세포입니다. 별세포는 영양 공급, 청소, 보호까지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거나 몸이 큰 변화를 겪으면 별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며 원래 역할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별세포는 부풀어 오르고 주변 세포에 부담을 주기 시작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7세 손정희 님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검사에서는 뇌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자 기억력 저하가 완만하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별세포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수면, 생활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별세포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는 점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감정을 다루고 어떻게 쉬며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가 뇌 건강의 핵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별세포는 긴장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회복과 안정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멍해지는 순간이나 생각이 한 박자 느려지는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이런 순간은 단순히 건망증이라기보다 뇌가 잠시 쉬어가자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별세포 역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휴식 없이 긴장 상태가 반복되면 기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조절할 틈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험 신호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여 주의력이 잠시 흐려진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실수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실수라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관찰해 보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시점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별세포는 다시 본래의 역할을 되찾기 위한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기억력과 집중력 역시 더 안정된 흐름을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단순히 마음 문제로 끝나지 않고 뇌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고 버티는 것보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나를 위한 조용한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별세포의 부담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오래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오래된 스트레스, 과거의 머리 부상,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노출, 수면 부족과 같은 생활 리듬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70세 한광호님은 수십 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하며 수면 부족, 교대 근무,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 리듬이 더욱 불규칙해지자 기억력 변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생활 습관을 조정하자 뇌 피로와 기억력 저하가 서서히 완화되었습니다. 이 5가지 요인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요인만 줄여도 뇌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요인들이 별세포에 부담을 주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뇌가 달라질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부족은 별세포가 수행하는 뇌 청소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밤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해야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축적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별세포는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되고 결국 과반응을 일으키기 쉬워집니다. 미세먼지나 환경 독성 물질 역시 뇌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 요소입니다. 오랜 기간 노출되면 우리 몸은 이를 해독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때 뇌의 면역 작용이 과도해지면서 별세포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요인 역시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요소는 감정 피로입니다. 정작 육체적 피로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감정 피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걱정, 불안, 갈등, 과도한 책임감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긴장은 뇌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이처럼 5가지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높아지면 다른 요인들까지 영향을 주며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5가지 중 하나만 줄여도 전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인 하나를 골라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의 피로가 가벼워지고 별세포가 안정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별세포는 부담이 줄어들면 다시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처럼 익숙한 행동이지만 이 3가지가 뇌 건강에는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65세 차경수님은 간단한 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밤 11시 이전 잠들기, 채소와 견과류 챙겨 먹기, 주 2회 지인과 만나 대화하는 정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기억력과 전반적인 활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별세포의 회복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변화의 반복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치매는 많은 분들께 두려운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별세포가 안정되면 기억력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73세 최도한님은 뇌 건강에 불안을 느끼고 배우자와 함께 하루 한 가지 실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책을 읽고 식사 습관을 조금씩 바꾸자. 생활 전체가 안정되고 뇌 건강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뇌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작은 목표를 공유하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보입니다. 기억력 변화가 걱정될 때 필요한 것은 과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걷기 20분, 잠일 시간 더 자보기, 스트레스 줄일 방법 찾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